네, 양지수 모두 하락합니다. 상대적으로 그간 좀 더 강했던 코스닥 쪽에서 오늘은 차익 매물 맞으면서 1% 이상의 낙폭 키워나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매도인데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물량 상당히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오늘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1,300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오른 것에 대한 역풍 등이 나타납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해 볼지 오늘 전략 유영화 과장님과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분위기 머니맵 통해서 살짝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역시나 전반의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1% 미만의 그나마 조금 낙폭 제한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표 종목으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단은 낙폭을 막아서고 있고요. 셀 쪽에서는 차익 매물 많이 나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모두 다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도 에코프로 BM은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오늘은 좀 특징적이네요. 금융주가 강세입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있고요. 밤사이 미국에서도 긴축 강화 얘기가 계속적으로 강조됐죠. 7월까지 FOMC 금리 인상 데이터가 한 25bp 추가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6%까지 금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주가 좀 관심권역에 들어오고요. 카카오, 네이버 오늘 성장주 쪽에서 낙폭 꽤 키웁니다. 카카오는 6% 가까이 빠지면서 투자 심리 위축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종목들 이야기도 해보죠. 앞서 SM과 하이브 인수 얘기 관련도 살짝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두 종목 모두 다 급등으로 출발을 했고 지금은 이 장 초반 대비해서는 좀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데 하이브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종목들은 시세 분출을 일단 하고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수만 최대주주의 지분을 사실 매각할 의지가 별로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카카오 온라인 연합과의 어떤 지분 경쟁이 예고가 되다 보니까 좀 급하게 아마도 우군 확보가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브의 경우에는 이제 양질의 K-팝 IP를 확보하는 부분을 통해서 향후 추가적인 수익원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버스 플랫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어유와의 어떤 연합을 통해서 강화를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이브의 현재의 자금 여력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SM 지분 40%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자금은 다소 부족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신주 발행이나 추가적인 자금 조달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10% 수준의 신주 발행으로 일부 희석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현재 SM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펀더멘탈적인 가치를 고려를 할 때는 하이브 입장에서는 최소 40에서 50% 수준의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은 딜이다. 그게 지금 주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다가 사실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이브가 SM을 인수할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K-팝 IP의 90%를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글로벌 넘버원 팬 플랫폼으로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플랫폼 자체의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입점이 안 되어 있는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까지도 입점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디어유의 밸류로 접근하기보다는 앞으로 위버스와 디어유가 통합이 됐을 때 어떤 정도의 밸류 리레이팅이 되겠냐를 한번 보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큰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진정이 된 다음에 가치를 좀 고려를 해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디어유는 지수 편입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좀 관심 갖고 볼만하다. 꽃놀이패를 진 건 디어유다 얘기 주셨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정말 팬으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디어유나 위버스는 무조건 팬들이라면 다 해서 본인이 사랑을 느끼는 그 아티스트들을 계속해서 추적한다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팬들에게는 정말 익숙한 플랫폼일 겁니다. 관련해서 이슈들 저희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목표가 달성 리뷰들도 많아서 오늘은 조금 분주하게 서둘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우스입니다. 히든 로봇주로 소개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목표가 29,500원을 터치했습니다. 네.
일단 로봇의 열기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사실은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들도 치킨 로봇을 한다라는 이유로 뭐 시총이 3천억 가까이도 가고 했었는데 올해는 동사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 예상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적자 기업과 동일한 3천억대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너무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최근 로봇 관련주들, 특히나 대장주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저항을 맞고 계속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정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사도 같은 흐름을 전개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5일선 깨지시면 좀 제가 볼 땐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5일선을 좀 지켜보시면서 이익을 좀 지속적으로 보유하면서 늘려갈 것인지 아니면 챙겨갈 것인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저희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올해 참 반도체 투톱다 꽤 괜찮은 흐름을 나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이익 실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그 단기적인 측면과 중장기적인 측면 나눠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는 환율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 외국인 입장에서 메모리 반도체주인 삼성전자를 매수한 게 최근에 60% 수익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EPS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주가만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은 밸류적인 매력은 좀 감소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뭐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여전히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덱스성 자금 유입도 저는 조금 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EPS 추정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향될 수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차익 실현,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바닥 국면을 통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삐 리뷰 종목과 오늘의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수급적인 특징 섹터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이번 주에 어떤 것들을 샀는가 보니까 초록색은 우주항공 쪽이 되겠고요. 노란색은 2차 전지 쪽이 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CJ ENM 등도 눈에 띄고 있는데 뭐니 해도 뭐 이번 주에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미국에선 테슬라, 국내에선 에코프로가 열일했던 한 주였는데 2차 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쇼커버 때문에 올랐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단지 쇼커버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쇼커버 그 공매도 잔고 상위주 중에서도 개별적으로 좀 오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개별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쇼커버가 들어왔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쇼커버 유입되면서 에코프로가 2월에만 45%를 상승을 했죠.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추가적으로 쇼커버가 진행될 후보가 누구인가 되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보시는 두 표에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차 전지 공매도 잔고 비율 상위 종목입니다. 보시면 이 종목들이 이 중에서도 최근에 5영업일 동안 또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 겹쳐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특히나 에코프로 제외하고 뭐 에코프로 BM이나 LNF, 대주전자재료나 최근에 나노신소재는 어제도 이 쇼커버 때문에 20% 급등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면 왜 쇼커버가 들어오느냐.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긍정적인 수주 모멘텀과 같은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실적 성장이 좀 명확해 보이는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들로 쇼커버가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전히 실적 성장이나 그다음에 폐배터리 모멘텀 보유한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신규 고객사의 어떤 수주가 기대되는 그런 기업들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셔서 전략을 좀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외국인은 에코프로, LNF, 나노신소재 여전히 금액 기준으로 탑5 안에 이들 세 종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뭐 흐름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또 초록색 쪽은 이제 우주항공 쪽에 매수세가 사모펀드 연기금에서도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주항공도 요즘 이슈가 많아요. 시세 반영이 막 따박따박 되진 않습니다만 스페이스 X를 필두로 해서 뭔가 수익에 대한 그리고 미래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주항공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이거 돈도 안 되는 사업이 왜 자꾸 이렇게 오르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돈은 많이 들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은 좀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그 2023년도 글로벌 저궤도 위성 사업자들의 인터넷 사업 확대가 되게 기대되는 원년인데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대가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 보면은 사실은 정부 정책 기대감도 있어요. 누리호 3차 발사라든지 우주항공청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요 기업들로 바스켓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두 기업의 어떤 그 성장을 기대를 해보는 게 아니라 섹터 자체가 이것은 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인가 있는 건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는 자율주행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2025년도는 자율주행의 대중화를 지금 그 플랜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 대량 생산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전에 최소 2024년도까지는 저궤도 위성을 통한 6G가 통신 인프라가 좀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수급이 자율주행주로도 같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우주항공 모멘텀, 그다음에 자율주행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제가 볼 땐 앞단에는 일단 저궤도 위성의 인프라가 깔려야 된다. 우주항공이 지금 먼저 치고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은 결국엔 자율주행 관련 차들 관련주들도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켜볼 포인트들 잡아주셨고요. 이제 오늘의 잠금해제 종목으로 곧장 가보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예요. 올해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작년에는 변곡 많았고요. 뭐 비슷한 계통의 업체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작년 쭉 내리다가 올해 조금 나아집니다. 실적과 모멘텀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잡아주실 텐데요. 포인트 열어봅니다. 올리원. 이게 현대차 그룹 내 유일한 SI 업체인 거죠? 맞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이 저는 이제 올해 내내 저는 조금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기 테마 섹터로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앞단은 말씀드렸지만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데 그것을 좀 담당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국가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차 내에 SI를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좀 박차를 가하는 쪽이 아무래도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의 소프트웨어적인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현대차 그룹의 사업 전략을 보면은 동사가 굉장히 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들이 좀 눈여겨보실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스마트 팩토리예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동사가 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현대차 그룹에서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현대 오토에버가 지금 자율주행의 선결 조건인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어떤 신성장 동력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현대차 그룹 내에서 스마트 팩토리 이런 사업을 해나갈 때 결국엔 두뇌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 업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도 좀 톡톡히 받고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에서 현대 오토에버가 가지는 최강점은 뭘까요? 네, 일단은 이 회사는 이 현대차 그룹 내 자체가 스마트 팩토리에 굉장히 지금 좀 역량을 강화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는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라고 해서 여기서 AI,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을 다 접목을 해가지고 소규모 생산 플랫폼을 지금 테스트베드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궁극적으로는 지금 싱가포르 센터에서 적용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 아마도 이제 현대차 내에 완성차, 밸류체인 내에 전 공정에 좀 확대가 될 것 같아요. 테스트베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룹 내에 완성차 36개 공장, 그 다음에 부품사들 다 합쳐서 사실은 한 600개 정도
되는데 그런 쪽에서의 어떤 협력사로서의 그 캡티브 마켓을 현대 오토에버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스마트 팩토리 적용이 좀 확대될수록 안정적인 매출 성장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이 괜찮았는데 이 흐름이 올해까지 좀 이어가 줄 수 있을지 궁금해요. 네, 일단 제가 볼 때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본업이 되게 좋고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도 아마도 이 실적은 꾸준하게 긍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 그 매출에서 82%를 차지하는 뭐 SI나 ITO 쪽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27% 성장을 했는데 뭐 올해도 사실은 이제 신성장 동력인 차량용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완성차 생산 증가로 인한 내비게이션 공급 증가, 그다음에 전장 쪽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계속해서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2조 8,800억 원으로 좀 보수적으로 제시가 됐는데 작년에 사실 이제 기저가 좀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성장 가도에는 큰 영향이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실적,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자율주행 그 레벨 3 그 단계까지 가는 데 있어의 동사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오토에버 가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단기로 보면 괜히 오른 것 같지만 사실 차트 펼쳐놓고 보면 네. 아직 뭔가 윗단으로의 파이가 많이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지금 이제 그 자율주행 인프라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그 밸류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히든 밸류 반영하면 일단 1차로는 14만 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0만 7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에 대해서 가격 라인까지 잘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종목입니다. CS 베어링 살펴보죠. 상승 바람이 불어온다.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베어링도 뭐 올해는 전반이 시장 분위기 타고 일단 1월, 2월 지금까지의 분위기가 꽤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막 태조 이방원 하면서 그때 막 신재생 얘기 나오고 네네. 이럴 때 비해서는 꽤 조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때 사실은 거래량이 너무 많이 실린 좀 양봉들이 많이 나왔고 그 저항을 지금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 상으로 그런 거고 네. 사실 이제 이 회사가 왜 주가가 좀 부진했는지가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GE가 주요 매출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 주로 이제 매출이 발생됐었기 때문에 실적 부진을 겪었는데 그럼 왜 실적 부진을 겪었냐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세제 혜택이 좀 일몰이 되면서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 설치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안 나온 거고요. 다만 올해부터는 IRA 등으로 설치량이 다시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서 2024년 완연한 실적 개선 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의 수급도 긍정적으로 좀 변화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작년에는 뭐 미국 시장 중심의 매출이었다면 조금 매출처가 다변화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매출처 다변화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부터 생산과 납품할 수 있는 모델 수가 또 증가되면서 이런 부분 매출처가 좀 다각화되는 부분들 리레이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멘스 쪽에서의 요링이 육상용과 해상용 8메가와트급 쪽으로 이미 인증이 완료됐기 때문에 요거는 현재 양산해서 매출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풍력 발전기용 블레이드 베어링 인증이 마지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요것도 사실 최종 인증이 머지않아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해상 풍력 사업에 초점을 뒀던 뭐 8에서 14메가와트급 그러니까 블레이드 베어링 쪽에 개발 협의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올해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그 대형사 베스타스와도 올해 초에 주력 제품인 그 6메가와트급 육상 풍력용 블레이드 베어링 시제품을 제작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요거 지금 이제 테스트 시설에서 검사가 진행된 후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아마도 인증 완료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매출 증가에 기여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그 소형보다는 네. 좀 대형, 그러니까 기술력이 좀 필요한 요 베어링 쪽으로의 그 지금 인증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부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실적 부분에서도 조금 눈에 띄게 추정치를 올려볼 수 있을지, 보통 이 풍력이나 이 신재생 이런 쪽에서는 마진이 많이 남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올해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품의 믹스 개선이라든지 그 거래처 다변화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ASP의 어떤 본격적인 상승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 해상풍력 쪽도 계속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동사의 매출에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훨씬 나은 올해가 예상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1350원으로 이미 한 4.5%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설정하시기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예, 일단은 뭐 제 1차로 말씀드리려고 네. 했던 11,500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9,00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어요. 자, 오늘 CS 베어링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이야기들 살펴봤습니다. 관심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